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어떤 음식들이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기억하세요? 마라탕, 마라샹궈, 탄탄면, 스촨허거 등 어디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난데없는 중국 음식들이 대히트를 쳤었죠. 왜 중국 음식 하면 짜장면, 짬뽕에 탕수육 이런 게 정석이고 다른 게 떠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참고로 저는 탕수육 찍먹이 좋아요. 관심 없다고요? 알겠어요. 한국인들이 그동안 모르고 지내온 마라맛, 이건 지난 100년의 한국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역사적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마라맛의 대표적인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뭐니뭐니 해도 중국식 샤브샤브인 허거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테이블 4개짜리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중국 허거시장 넘사벽 1위를 달성한 하이디라오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디라오는 바다 밑에서 건져 올린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중국식 허거에서 데쳐낸 재료들을 건져 올려 먹는 방식에 착안한 장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디라오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마라맛에 대해 조금 알고 들어가보죠. 마라맛은 짠맛, 신맛, 단맛, 쓴맛, 감칠맛과 더불어 6대 맛의 분류에 포함되지만 그동안 한국인들은 이 맛을 즐기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여행은 물론 유학생과 주재원, 사업가 등 중국 현지에서 지내는 한국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마라맛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닌데요. 마라맛은 통후추처럼 생긴 마초로 맛을 내는데 주로 중국의 쓰촨성과 총칭 주변 사람들이 즐겨 먹었죠. 예전에는 중국에서도 쓰촨성과 총칭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은 먹을 때부터 먹고 난 후까지 고통을 주는 맛으로 인식되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대도시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마라맛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중 허거는 중국 요식업 매출의 20%에 달할 만큼 중국인의 소울푸드로 불리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 되었죠. 이러한 마라맛 열풍의 중심에 하이디라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시면 그냥 체험용으로 한 끼 식사 정도는 허거 챌린지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생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어려서부터 김치와 신라면에 길들여진, 그리고 최근에는 팩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의 매운맛을 제패한 민족이잖아요. 그 자신감으로 마라맛 허거를 참아가며 드신 분들은 다음날에도 화장실을 수시로 다니시느라 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마라맛 허거를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날 화장실 가실 때 그 똥꼬의 화끈거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식사하시면서 보고 계셨다고요? 어쩌겠어요. 이미 들어버린걸. 쏘리. 아무튼 하이디라오의 창업자 장용은 용적공 출신인데요. 1994년에 고향 스촨 제냥에서 아내 수핑과 함께 탁자가 4개뿐인 작은 식당으로 시작하여 요식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장용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도 볶음 요리도 할 줄 모릅니다. 아는 게 별로 없었죠. 뒷골목에 가게를 처음 냈을 때 천엽이 뭔지조차도 몰랐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서비스에 신경을 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하고 불만족은 바로 접수해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죠. 이처럼 장용의 테이블 4개로 시작한 장사가 중국 최대 허거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게 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서비스였습니다. 중국은 1976년 개혁 개방 이후에도 오랜 사회주의 문화의 잔재로 5성급 호텔에 가지 않는 이상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종업원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장용은 서비스를 차별화 전략으로 삼은 것이죠. 대체 어떤 서비스길래 1위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환대입니다. 점포 앞에는 하이디라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며 행인이 문 쪽으로 접근해오면 밝은 얼굴로 하이디라오 오셨나요? 라고 묻고 맞다고 하면 친절하게 가게 안으로 안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면 대기 시간을 알려준 뒤 그동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인데 하이디라오는 맛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자주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 줄 서서 맛집 안 가는데 대충 먹으면 되지 줄까지 서가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하이디라오에서는 대기 그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배고픈데 기다리기까지 하면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간식거리를 제공합니다. 음식점에서 배 채울 거리를 서비스로 제공해준다니 놀랍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기실에 보드게임도 구비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를 닦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 네일아트를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무제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인데요. 일단 자리에 앉으면 기본적인 서비스로 겉옷이 오염되지 않게 커버를 덮어주고 머리가 긴 분들에게는 머리끈을,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에게는 안경 닦기를, 또 핸드폰에 음식이 묻지 않게 작은 지퍼백과 알코올 수압을 제공합니다. 식사 중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캐치하는 셈이죠. 메뉴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면사리를 시키면 조그만 밀가루 반죽으로 숯하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밀가루 반죽을 손님에게 닿을 듯 말 듯 흡사 리본 체조 같은 춤을 추면서 국수면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이디라오에서 식사하면서 놀라운 점은 단지 리셉션뿐만 아니라 주문을 받는 종업원과 화장실 가다 마주친 다른 종업원들, 심지어 남은 음식을 담아주는 종업원과 쓰레기를 정리해주는 종업원조차도 온 마음을 다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디라오의 이러한 친절한 서비스는 팁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신입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중간 관리자의 관리 능력,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는 중국 특유의 가족과 같은 종업원 문화가 좋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친절한 허거집 하이디라오는 25년 사이에 세계적인 허거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탈바꿈했으며 남다른 서비스로 좋은 평판을 쌓았고 각 지역의 특색의 육수와 소스를 개발해 독자적인 허거 브랜드를 정립했습니다. 하이디라오는 육수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찍어먹는 소스도 개발했는데 하이디라오의 육수와 소스는 어느 허거집과 비교해도 이길 수 없는 맛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토마토 육수가 있는데 이상할 것 같죠? 하지만 이 육수가 한번 먹어보면 진짜 빠져나기 힘든 육수라고 불려져요. 쿠팡에서도 팔던데 라면에 넣어서 먹어보세요. 진짜 개꿀맛. 하이디라오는 2018년 9월 26일 홍콩 증시에 상장하였고 2017년 전 지점에서 103억 8,800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던 하이디라오는 2018년 164억 9천만 위안의 매장 매출을 기록하여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찻잔 속 태풍이라 여겨졌던 마라만 열풍은 하이디라오의 열풍과 더해져 10년 만에 중국 대륙을 완전 접수하고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명동 1호점이 2014년에 개점했는데요. 중국 본토의 하이디라오 그대로 다 착하고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착하지 못한 가격.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모기업 다닐 때 회식비용 가지고 팀장님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하이디라오에서 회식할 때는 담당 임원님께 미리 허락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하이디라오가 탄탄대로만 달렸던 것은 아닌데요. 중국 식품기업이라면 피해가기 힘든 이슈가 있죠. 몇 년 전 식품 안전 문제로 부침도 겪게 되는데 2017년 중국 SNS인 웨이보에 일부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하수구를 허거 국자로 뚫는 모습이라던가 쥐가 발견됐다는 등 비정상적인 위생 상태가 폭로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에 하이디라오는 해당 매장에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하이디라오는 빠른 인정과 대안 제시로 여론을 잠재웠는데요. 사과문을 올린 후 2시간 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빛을 발한 셈이죠. 하지만 2020년 허거 명가 하이디라오가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었죠. 하이디라오는 지난 7월 상반기 약 10억 위안의 적자를 냈으며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20%가 줄었습니다. 중국 요식업계 전반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번 하이디라오의 적자는 증권사들의 예상을 넘어선 수치라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주 장용은 15억 홍콩 달러 상당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고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15년 내에 은퇴 계획을 밝혔지만 현지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온 하이디라오에게 처음 진정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데요. 과연 하이디라오는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2019년 말 기준 하이디라오는 중화권 118개의 매장을 포함해서 한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 해외 593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이디라오에서 일하는 직원은 88,378명, 하이디라오 회원은 4,38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하이디라오는 매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확장세를 멈추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 매장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이디라오가 발표한 2020년 매장 신설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에 90개 이상의 매장을 새로 열어 연내 중국 매장 수가 1000개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코로나 충격으로 요식업계 매장의 폐업이 속출하는 지금도 하이디라오의 매장은 일주일에 4개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의 표준화와 독보적인 서비스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하이디라오. 허거로 세계를 낚았던 하이디라오는 어떻게 돌아선 소비자의 마음을 붙잡을지 창업주와 회사의 추후 행보가 궁금해집니다.